자, 세 번째 발표는 현재 만혼, 비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마침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규호 사주TV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이규호 선생님께서 주제는 만혼의 시대, 여성의 결혼식이 정하는 법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창강 김성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덕후박당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만혼의 시대 여성의 결혼식이 정하는 법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남성하고 여성은 결혼 시기가 좀 다른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만혼의 시대라는 것은 이 결혼 시기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90이 다 되신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결혼하셨고, 몇 살 더 많은 우리 이모님은 그 16살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저보다 6살이 많은 우리 누나가 26살 때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26살이 넘으면 결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고 30대 중반을 넘어서 40이 넘어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 상담가들이 당신은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 결혼 시기를 정해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주 상담가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혼 시기를 정한다는 게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몇 살쯤 결혼을 시킬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중년에 이제 이혼하신 분이 결혼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젊은 사람들, 젊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의 결혼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같은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시대에 그러면 이 흐름에 맞춰갖고 우리 사주상담가들이 요즘에는 다 늦게 결혼하니까 여러분들도 늦게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혼이라는 게 사주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건 이성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궁금해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성운하고 재물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주 공부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 사주 내용이요, 어쩌면 사법고시에 나와 있는 사법고시 준비할 때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고소 공부해야죠, 이론 공부해야죠, 뭐 12운성, 12신사 이런 거 다 공부하려면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갖고, 그러면 사주 상담을 하러 찾아온 사람이 뭘 궁금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주 상담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대략적으로 이성운하고 재물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만 상담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상담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주 명리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지금 사주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논문 쓰려고 사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주 잘 풀어주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주 공부만은 요령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경기도 부천하고 부산광역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결혼 시기를 이제 얘기할 때 그러면 이성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요, 그 이성운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운이라는 것은 사주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성운이라는 것은 크게 잡아서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선 사주팔자 8글자를 사주원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주원국에서 일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궁입니다. 그러면 일지에 해당하는 이 배우자궁이 충을 받는다거나 원진살이 된다거나 이렇게 배우자궁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성운을 얘기를 하면서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사주 명식을 보면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성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 명식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성운이 불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세상에 나쁜 사주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주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분명히 이성운이 유리한 사주가 있고 불리한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리한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운이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성운이 계속 나빠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성운이 안 좋다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하는 시기, 상대방과의 궁합,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적절한 시기에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이성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궁합은 제외하고 결혼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을 파악해갖고 그 이성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일단 일지가 충을 받는다거나 원진살이 형성이 될 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십성에서 이성을 상징하는 게 남자는 재성운, 여자는 관성운이잖아요. 이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없거나 너무 많을 때, 많다는 것은 3개 이상을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 가지는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상징하는 재성운이 없는 거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성격은 다른데 이혼을 한다는 그 결과만 봤을 때에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식을 딱 볼 때는 이 사람의 그 이성운이 어떤가, 배우자궁이 충이나 원진이 있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십성에서 이성을 나타내는 재성운이나 간성운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주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잡아서 사주원국과 10년 대운, 1년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년 대운, 1년운이라는 것은 제가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원국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요. 이규라면 이규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사주원국이고 10년 대운, 1년운은 이규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0년 대운이나 1년운이 좋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좋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사는 게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되게 안 되네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배우자랑 사이가 나빠져갖고 뭐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성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게 다 하는 일 아니면 이성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년 대운이나 1년운이 만약에 안 좋게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는 이성운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이분이 무신년 정사월 개묘일 무오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20대 30대 운을 보면 이 개묘일주에서 경신대운, 신유대운 이런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분이 지금 56세 미혼 남성이거든요. 56세까지 결혼을 못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것도 좀 설이 나눠지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걸 4개의 이 연월일시에 모두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연월일시에 10년 대운 1년운을 다 대입을 하면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충도 되고 합도 되고 뭐 삼형살도 되고 그러겠죠. 충도 되고. 그런데 이 대입을 할 때에는 일주에만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경신대운에는 묘신 원진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에만 대입을 한다는 건 일지가 배우자궁이니까 이 배우자궁하고 20대에 원진살이 되는 거예요. 30대에는 묘유충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건 20대 아니면 30대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대하고 30대의 운이 안 좋으니까 이분이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한 사주의 특징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20대, 30대의 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잡아서 3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제가 그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혼한 분들 89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일지가 충이나 원진살이 된 분이 33명이었고, 그리고 이성을 나타내는 재성이나 간성운이 없거나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여성의 사주 중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에 의해서 충을 받는 분이 약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갑목일간인데 옆에 경금이 있어갖고 갑경충이 된다든가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40명이었어요. 그래서 89명 중에서 73명, 73명이 이 2가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시는 분들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징이 없으면 이성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이성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성운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결혼하는 시기를 잘 정해주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는 시기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20대 아니면 30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내가 지금 20살인데 저는 40살 넘어서 결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까 40이 넘은 거지 어릴 때부터 나는 40 넘어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남성과 다른 이유는 가임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 그리고 어릴 때 낳을수록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 뭐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29세서부터 30세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세서부터 38세까지는 고위험군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37세, 만으로 37세, 38세인데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세에서부터 40세일 경우는 초고위험군이고요.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임신 및 초상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는 좀 늦게 해도 돼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에 아무리 늦게 결혼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35세 이전에 이 여성의 결혼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 시기라는 거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렇게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사주 원국의 이성운을 파악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운이 뭐 충이 된다든가 원진살이 된다든가 아니면 식신상 간운이 너무 많으면 식신상 간운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또 이성운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대운 1년운을 적용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20대 아니면 3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해대운 아니면 무술대운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을 보면 지금 나이가 22살인데 병호일 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딱 보시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혼에 의해서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가는 토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결혼운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주 원국에서 결혼이 이성운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좀 늦게 결혼하라고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운을 봤을 때 20대하고 3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대운에 결혼을 하라고 그 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술대운 같은 경우에 무술대운으로 됐을 경우에는 인후수 삼합이 되면서 기신인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21살서부터 30살 사이에 기해대운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해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수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니까 기해대운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해줄 때 이 사람이 어느 때가 그 이성운이 더 유리한가, 그걸 보고 20대나 30대에 추천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1년운으로 들어가서 딱 보시면 29살 같은 경우에는 삼합이 되면서 기신운이 너무 강해지고요. 그리고 30세 같은 경우는 천간은 병신합수, 지지는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때도 관살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로 27살, 28살 이때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 상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그 늦게 결혼하는 시기, 그것도 이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젊은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 결혼하는 시기를 딱 정해줄 때, 이때는 우리가 그 35세 이전에 해주는 게 그 바람직하고, 이 10년 대운 1년운을 잘 보고 1년운까지 봐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결혼 시기를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